안녕하세요. 오늘 빌딩그로 선생님들을 위해 마련된 2022년 첫 세미나 유초등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웜업 활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애니 빌딩그로 ELT 컨설턴트 최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계획하신 대로 잘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출발이 좋으면 왠지 막 앞으로도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들잖아요. 막 오늘 기분 좋으면 내일도 막 기대되는 것처럼. 특히 이제 이 기분이라는 거는 유초등 아이들에게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수업 상황에서 초반에 학생들의 기분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죠. 학생들의 기분, 즉 인제 감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교수와 학습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초등 영어 수업의 성공의 감히 절반을 책임진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워밍업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모든 수업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싸하다든지 너무 처져 있다든지 너무 막 부산스럽다든지 뭐 그런 게 있죠. 저는 이제 특히 선생님들께서 발표 수업 같은 거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뒤에서 관찰하는 그 평가자 역할을 좀 했는데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비들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확연히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저학년 뭐 예를 들어 2학년, 3학년 학생들 4명을 데리고 50분, 60분 수업을 진행하시면 보통 언제쯤 그 고비가 오나요? 저는 인제 현장을 쪼끔 떠났잖아요. 떠난 지 좀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막 그렇게까지 잘 나지는 않은데 지금 현업에서 지도를 하시고 계시면 언제쯤 고비가 오나요? 클리어 조이 선생님, 비 오는 날 애들 분위기 다운되죠. 안 하던 행동하고. 그쵸? 비 오는 날 사실은 선생님도 쪼끔 예민해지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소리가 좀 막 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평소같이 잡담을 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들린다거나 습도가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쪼끔 짜증이 난다거나 약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 좀 그런 것도 있죠. 비 오는 날 또 굉장히 업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던 행동하는 친구들 고런 친구들 쪼끔 잘 매니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쯤 어린아이들은 수업 시작 전에 떠들썩해요. 네. 수업 시작하고는 쪼끔 이제 긴장하는 고런 게 있는데 수업 시작 전에 이제 또래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이제 잡담을 이렇게 떠드는 어떻게 보면 떠든다? 잡담? 대화를 좀 나누는 거죠. 그쵸. 친교를 위해서. 그쵸. 대답 제일 잘하는 아이가 결석했을 때 고비가 오죠. 그렇죠. 내가 믿을 만한 아이가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다른 아이들 다 이제 막 틀어지고 막 흐트러지고 막 이래도 내가 그 친구 눈 보면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어가는 거잖아요, 수업을.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선생님도 외롭습니다. 좀 약간 위기감을 느껴요. 미취학 아이들은 재미없을 때 재미없을 때 흐트러진다. 그럴 때는 인제 뭐 한 처음부터 그러진 않을 것이고 재미가 없다를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요? 수업 시작하고 뭐 쪼끔은 이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뭐 공놀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막 그 액티브한 활동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내 흐트러지죠. 그쵸? 한 명이 화장실 가면 다른 애들도 우르르 가. 그렇죠. 약간의 인제 뭔가 변화가 생길 때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특히 유초등학생들이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15 분쯤에 고비가 왔어요. 15 분쯤에 이제 애들 이제 눈이 흐리멍덩하고 뭔가 자세가 흐트러지고 대답 속도가 좀 느리다든지 아니면 이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한다든지. 15 분에서 20분 정도에 좀 오더라고요, 고비가. 물론 인제 뭐 가르치시는 영역, 학습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론상 지금 보시면 학습자의 집중력이나 퍼포먼스는 60분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업을 시작하고 얼마 후에 정점을 찍고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업 종료 10 분, 15분 전 바닥을 찍고 아주 서서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60분짜리 수업이 아니어도요. 뭐 50분이나 40분 수업 시간이 줄어도 이 그래프의 모양은 그에 맞춰서 적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분, 20분 차이의 수업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Much of the middle period of a lecture can be a pretty much a waste of time. Waste of time. 잔인하죠. 이렇게 학습자 집중도 및 퍼포먼스 레벨이 바닥을 향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교수 학습은 시간 낭비에 가깝다. unless 여기 unless가 있죠. 끝까지 들어야죠. You do something to improve students' attention. 집중 유도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집중 유도를 위한 활동을 적용하면 요 그래프 모형이 좀 달라질까요? 달라질까요? 요렇게 달라집니다. 중간에 15분 정도 간격을 두고 브레이크 타임용 활동을 2번 진행했을 때 브레이크 타임용 활동을 2번 진행했을 때 집중도가 다시 정점에 가깝게 상승합니다. 물론 상승하자마자 얼마 못 버티고 또 떨어져요. 그렇지만 자 떨어지는 폭을 보세요. 폭이 점점 줄죠. 그래서 이 노란색 정도 되면 그래도 유의미한 수업 시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요 액티비티의 유형이 중요해요. 이 액티비티는요. exercise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릴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break time용 액티비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break time용이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고 고비가 온다 싶을 때 그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각 활동 전에 요렇게 음영 처리된 거 보세요. 각 활동 전에 30초에서 1분 정도 rest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약간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약간 노래를 틀어준다든지 그런 거 되겠죠. 스트레칭 하는 거 되게 좋잖아요. 한 60분 수업이면 30분 정도의 스트레칭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쵸? 자, 제가 워밍업 활동을 소개했는데 이 그래프를 왜 들고 왔냐면요.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용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워밍업 활동을 보실 거예요. 물론 워밍업 활동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수업 초반에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분위기가 지나치게 뭐 쿨다운 됐을 때 언제든 웜업 시킬 수 있는 활동을 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웜업 액티비티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미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는 웜업 액티비티를 영역별로 쭉 살펴본 후에 기능별로 다양한 웜업 액티비티를 소개해드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시연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보여드린 그 사이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1, 2, 3 그 요 내용에서 보여드린 사이트들 웜업 액티비티 아이디어 얻으시는데 유용한 사이트들 소개해드리면서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웜업 액티비티란 무엇인가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연관 활동까지 각각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익숙하신 것부터 웜업 활동이란 무엇인가? 자, 붉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n activity that prepares you for a meeting, a workshop, a training, or an event. 그렇죠. 자, 여기 on이 아니라 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준비를 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Short practice or example of what the activity will involve. 본격적인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예측할 수 있는 맛보기 같은 활동이라는 거죠. 즉 이제 영어 쓰기를 만약에 가르치신다 하면 간단히 아이들 손을 푸는 활동을 진행한다든지 그렇죠? 말하기 활동에 앞서서 뭐 입을 푸는 뭐 tongue twister 진행하신다든지 상대방이랑 래포 형성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신다든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웜업 액티비티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주 쓰이는 활동 유형이 있죠. 아이스브레이커, 아이스 브레이킹 액티비티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붉은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A facilitation exercise intended to help members of a group begin the process of forming themselves into a team. 수업 참여자들이 막 이제 뭐 진짜 빙하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막 꽁꽁 얼어가지고 말도 행동도 못하고 막 눈만 굴리고 있는 그런 어색한 순간을 깨뜨리는 활동이죠. 참여자들 간에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teamwork building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사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사는 아이스 브레이커의 참여자로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교사도 이제 아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자꾸자꾸 형성하고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액티비티에서 교사 역시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거를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덜 알려진 개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lead-ins 혹은 뭐 lead-in activity라고 불리는 유형의 활동인데요. 이제 마지막 이풀기로 붉은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 lead-in introduces the theme of the lesson. The theme of the lesson.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예고하는 활동인 것 같기는 한데 웜업 액티비티랑 헷갈릴까 봐 비교를 해놨죠. 웜업 액티비티는 꼭 주제와 토픽과 연관될 필요는 없지만 lead-ins라는 lead-ins 유형의 액티비티는 학습 주제라는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 근데 저는 이 주제라는 것을 내용 측면에서 해석을 했어요. 즉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연관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입장 안내를 시켜주는 거예요. leading in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웜업 액티비티는 지금 소개해드린 개념 모두를 포함하는 약간 umbrella term 같은 식으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그 말은 웜업 액티비티가 아이스 브레이킹의 기능, 리드인의 기능, 정말 다양한 기능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활동도 이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OX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웜업 활동은 수업 시작할 때만 가능하다? 너무 쉽죠. 자,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할 때마다 가능하다. 이 브레이크는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죠? 어려운 학습이나 복잡한 활동 뒤에 아이러니하게도 약간 번아웃이 왔을 때 cool down 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웜업 활동인데 용어가 웜업 활동인데 쿨다운을 위해서 웜업 활동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쿨다운 액티비티도 따로 이제 용어가 마련되어 있기는 해요. 구글에서 쿨다운 액티비티 치시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엄브렐라 텀으로 웜업 액티비티를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웜업 활동은 유초등 수업을 위한 것이다. 이것도 너무 쉽죠? 웜업 활동은 네, X입니다. 학습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수업에 효과적입니다. 저희도 아이스 브레이킹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할머님들을 대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대상으로 진행하는 어떤 레크리에이션 같은 활동에서도 웜업 액티비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을 위해서 웜업 액티비티가 효과적이고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학습자 유형이나 수업 조건에 따라 특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 유형이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소극적인 학습자에게 웜업 활동은 괴롭다. 요거 조금 고민되실 수 있겠네요. 정답은 일단 저는 X라고 봅니다. 자, 요거 고민하신 이유 제가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웜업 활동을 한 가지 유형으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웜업 활동을 할 활동으로 전형적인 뭐 노래, 액션, 스피킹 막 그런 약간 모든 학습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개인이 두드러지는 노출되는 그런 게 요구되는 화려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도 다소 소극적인 학습자를 위한 활동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 특성에 부합한 활동을 진행했을 때 오히려
소극적인 학습자들의 affective filter 또는 barrier 이런 것들을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액션, 스피킹 활동이라고 하더라도요. 참여가 강제되지 않고 친구들의 모습을 관전하면서도 대리,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이따가 다양한 활동으로 그게 정말 될까 한번 어 설득을 제가 한번 시켜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웜업 액티비티의 효과는 유형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우선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 집중하면서 연관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수업 중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5분 이내로 진행되는 짧은 웜업 액티비티 한두 번으로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자칫하면 waste of time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방지할 수 있다면 꼭 챙겨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진행하시는 웜업 액티비티가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웜업 액티비티에 직접 참여할 학생들, 학습자들의 상황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가르치시는 학생들이 소극적인데 막 몸으로 말해요. 막 charade 요런 거 진행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간 전에 체육 시간이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영어 시간은 노래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인제 신체적으로 좀 지쳐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바로 전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지쳐 있으면서도 그 신체 활동으로 인한 약간의 그 흥분 상태는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라든지 소리를 활용한 그 활동이 진행이 잘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simple to understand and execute. 자, 학습자가 이해하고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단순하고 간단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세 번째 항목과도 연결됩니다. easy to carry out. 단순하고 간단한 활동인데도요. 막 암호 풀기 막 요런 거 워크시트 한 장짜리인데도 암호 풀기 요런 활동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쵸?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쉽다는 거는 선생님께서 준비하실 때도 해당이 됩니다. 준비도 쉽고 설명도 쉽고 진행도 쉽고 고런 것들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품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웜업 활동은. 그럼 잘 안 하시게 됩니다. 자, 네 번째. age and level appropriate. 자, 요거는 학습자 연령이나 실력에 따른 활동 난이도 조정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appropriate 이 적당한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죠. 학습자 실력과 활동 레벨이 일치하거나 자, 학습자 실력과 활동 레벨이 일치하거나 학습자 실력보다 활동 레벨을 조금 낮게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좀 쉽긴 쉬워야 돼요. 가급적 이제 챌린징한 거는 하지 않아 주시는 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는 time efficient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웜업 활동은 막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50분 수업 기준에서 각각 5분 내외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물론 첫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심도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뭐 가급적 10분 안 넘겨서 아이스 브레이킹 조금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인 만큼 매력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겠죠. 일곱 번째, 웜업 액티비티의 생산성을 확 높이시려면 가급적 학습할 영역, 내용, 언어를 반영한 lead-ins의 스타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웜업 활동 엄브렐라 텀인데 그 어떤 유형 중에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던 lead-ins의 그 유형이 있었죠. 학습할 내용을 본격적으로 예고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3번이랑 연결이 돼요. using mostly known vocabulary. 자, 활동의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뭘까요? 특히 유초등에서는 어휘 난이도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조금 올라가면 이제 토픽이 영향을 많이 줘요. 배경 지식, 책 많이 안 읽은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 가서 좀 많이 무너져요. 중학교 가서 많이 무너져요. 근데 그전에는 어휘가 이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패턴은 단순해도 어휘가 어려우면 아이들은
약간 이제 부담을 확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학습자 실력보다 낮은 난이도의 어휘를 제공해서 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웜업 액티비티가 단지 막 우리가 아쉬울 때 활용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라는 점을 저는 교재를 통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빌드앤그로우의 다양한 교재에서 웜업 액티비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스피킹 영역, 그래도 웜업 액티비티가 좀 다른 영역 대비 자연스러운, 많이 진행하시는 분야죠. 이렇게 교재에서도 웜업 혹은 getting ready라는 활동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스피킹 교재 Everyone Speak 시리즈인데요. 왼쪽에 Everyone Speak Kids의 경우에는 저학년 흥미 유발 장치로 노래를 활용하고요. 오른쪽 Everyone Speak Beginner의 경우에는 이렇게 캐릭터가 등장하는 illustration, 만화 형식의 컨셉으로 제시가 돼 있죠. 영역 및 학습 목표와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이 노래 속에서 리듬과 함께 반복되는 표현을 소리내어 따라하는 활동, 그리고 특정한 상황과 인물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대사를 소리내어 읽는 활동입니다. 이제 리딩 영역을 들어가 볼게요. 리딩 역시 웜업 액티비티가 낯설지 않은 영역인데요. 지난해 말 출시된 리딩 시리즈를 보시면 자, 여기 웜업이 어디 있을까요? 강력한 웜업이 있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제와 연관된 기존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면서 지문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활동이 제시되죠. 사실 이제 제가 리드인만 가져왔지만 베스트셀링 교재인 링크 시리즈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재에 이렇게 영상을 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시된 지 꽤 된 링크 시리즈 경우에도 교재 컨텐츠 자체에는 이렇게 영상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어디 있죠? 부가 자료로 따로 마련된 PPT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은 물론이고 영상을 시청한 후에 간단히 말하기 활동으로 연결하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리드 it으로 오면 자, 영상 보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그림 그리기 활동도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저는 이것도 웜업 액티비티로 봅니다. 일단 본문을 읽기 전에 하는 활동이고 이 그림 그리기는 손을 움직이는 행위, 신체를 활성화시켜주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딱 그릴 때 이 사이트 워드를 약간 이제 모형화, 그 피겨를 보고 뭔가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양 자체를 좀 익숙하게 눈에 익히는 거죠. 그런 활동 자체가 웜업 액티비티로 좋다. 자, 이제 라이딩으로 넘어갑니다. 재작년 출시된 라이딩 시리즈죠. 라이팅에서는 웜업 액티비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웜업 액티비티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가장 많이 세미나를 진행한 영역이 바로 라이딩이에요. 그래서 세미나 영상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꼭 한번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보기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세미나에서 소개해 드리는 그 당시 세미나에서 기존 세미나에서 소개해 드렸던 어떤 교재 콘텐츠 외부의 활동 아이디어 말고도 교재 안에서 이렇게 get ready라는 활동명으로 웜업 액티비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 활동하면서 자, 왼쪽에 그리고 커믹 스트립스를 읽으면서 주제를 제시하고 연관 지식을 활성화시키면서 학습 목표를 예고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영역 그래머입니다. 출시된 지 이제 겨우 한 달 된 그래머 스테이지 시리즈죠. 자, 낮은 레벨 그리고 중간 레벨. 그래머 수업 역시 웜업 활동 문의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교재에서 만화 형식의 illustration, 그런데 이제 오디오가 곁들여진 컨텐츠로 제시하고요. 혹은 오른쪽 페이지처럼 이렇게 그림 찾기, 심리학을 곁들인 그림 퀴즈, 다양한 활동들이 웜업 액티비티로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웜업 액티비티 아이디어 고민하시면 저는 그래머 스테이지 참고하시라고 많이 강추드려요. 딱 보시면 재미있어요. 여기 나온 액티비티 응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만들기가 좋습니다.
자, 요렇게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웜업 액티비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재 역시 웜업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제시된 웜업을 최대한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고요. 다만 이제 교재에서는 한정된 지면에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메인 컨텐츠를 담기에도 조금 벅차요. 그래서 웜업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수준으로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전에 그래머 스테이지에서 그림 퀴즈 보셨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뭐 와인잔이 보입니까? 뭐 사람 두 명이 보입니까?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사실 뭐 5 분은커녕 30 초도 안 걸려요. 정말 지나치게 단순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장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떻게 확장하시는지는 잠시 후에 활동 데모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코스북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스킬북을 사용하신다면 특히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교재에서는 주로 학습 초반에 lead-ins 기능을 하는 웜업 액티비티만이 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래머 스테이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간에 말하기 활동으로 좀 브레이크 타임을 주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학습 목표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목표를 예고하는 뚜렷한 목적의 웜업 액티비티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찾아오는 고비가 있었죠. 그 브레이크 타임용 활동을 꼭 뭐 아까 보신 것처럼 2번씩은 아니더라도 1번이라도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해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 빨리 시작하는데요. 아닌가요? 네, 본격적으로 워밍업, 아이스 브레이킹, 리딩 인 다양한 목적과 기능으로 활용되는 웜업 액티비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목적과 기능을 제가 4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첫 번째, 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집중 유도. 두 번째, 교과 및 학습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유발. 세 번째, 교사 및 또래와의 협업을 위한 라포 형성. 네 번째, 학습 내용에 대한 기대감 조성 및 학습 준비. 그래서 수업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신 부분에 맞춰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아이들도 지쳐요. 웜업 활동의 어떤 의미를 충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킹 수업의 경우는 유초등 레벨이면 모놀로그보다는 다이얼로그가 많잖아요. 상대방과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활동이죠. 이때 학생들끼리 이제 혹은 뭐 1:1 수업의 경우 선생님과 같이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유형 to build rapport 중요하겠죠. 활동이 효과적이겠죠. 고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Warm-up activities to physically and mentally wake up students. 자, 수업 시작했는데 막 학생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 이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좀 심하죠. 시작했는데 막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요. 눈도 막 흐리멍덩해요. 초점이 불분명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나 학원에서 오전에 첫 수업 진행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인제 선생님들께서도 저도 그렇지만 첫 수업할 때 좀 목도 잠겨 있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다 함께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일단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같이 조금 화려한 시청각 자료 그리고 리듬을 기반으로 하는 노래 이런 장치로 주의를 끌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장치를 활용해서 신체 활동을 유도하거나 가벼운 퀴즈로 두뇌 활동을 유도하시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앨런 선생님. 그 답답함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앨런 선생님께서 맞아요. 책도 안 꺼내고 그냥 앉아 있어요. "어휴 정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너무 그 심정이 너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책 꺼내라."는 얘기 안 하고 "자 8 쪽에 뭐가 있나요?" 하면 그제서야 이제 물음에 대답은 해야 되니까. "8 쪽 제목이 뭐지?" 그럼 이제 그제서야 꺼내서 제목을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groggy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자,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guessing 게임으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자, guessing 게임. 소리나 애니메이션을 곁들여서 아이들에게 가장 무난한 소재인 동물에 대한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저는 약간 lead in의 활동처럼 단원 주제와 핵심 어휘를 활용한 활동으로 자료를 구성했어요.
Okay, let's start with a simple quiz with animal sound. What animals do you see on the page? 팬더, 기린, 사자, 얼룩말, 스컹크. That's right. What's the sound of lion? 그러면 이제 좀 하겠죠. 형식적으로라도 진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도 막 어흥 뭐 이렇게는 하겠죠. 해주겠죠. How about zebra? Have you heard? zebra 그러면 뭐 어떻게든 해보겠죠. 뭐 이잉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말과니까. 네. Okay. Now we're gonna listen to some animal sound. You listen twice and guess what it is among these 5 animals. Ready? The first one. The answer is gorilla. Lion. Okay, we're gonna find out how the lion makes sound. Oh, I'm sorry. Okay, next one. Okay, let's find out together. It was a skunk. Ellen teacher, congrats. That's right. Okay, one more time, the last one. What? Whose sound is it? It was elephant, gorilla, panda. Let's find out. They were pandas. Monkey. Yeah, sounds like monkey too. Koala. Could be. Okay,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What animal is it? Panda. That's right. Repeat after me. Panda. panda 요렇게까지 하시면 바로 이제 어휘로 들어가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속성으로 진행했어요. 천천히 하신다고 해도 근데 5분이 안 걸려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요 활동 준비를 위해서 영상을 서치하시는 수고마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 바로 미리 만들어진 영상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 서핑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찾으시는 대부분의 활동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채널은 Mr. Teach라는 채널은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채널이에요. 이렇게 동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소리 기반, 이미지 기반 퀴즈가 나와 있어서 게싱 게임, 어지간한 학습 주제와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게싱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킵해 두시고요. 이따가도 제가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따가도 한번 스크린샷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소리로만 활동을 했다면 이제 신체 좀 움직이는 활동을 해봐야겠죠. 첫 수업이니까. 그쵸? To wake up students니까. 자, 영상이나 노래 들으면서 특정 어휘가 등장하면 지정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같이 해볼 거예요.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해봐야 학습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There are 3 actions. When you hear what in the song, you raise your arms. When you hear see in the song, you make 2 thumbs up. When you hear animals, whatever animals in the song, you clap your hands. Okay? Let's go. Sing.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I see a dog. I see a dog.
some more.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 저도 하다가 약간 현타 올 것 같네요. 네. 아침에 팔을 이렇게 쭉 펴시면 사실은 굉장히 그 스트레칭의 효과가 있어요. 저는 진짜 아침에 스트레칭을 안 하고 정말 찌뿌둥할 때는 오후 2-3시쯤 그냥 조금 피는 것 같기는 한데 요런 거 애들은 좀 해줘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정말 활성화가 되면 두뇌도 잘 돌아가거든요. 그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자, 이 활동의 장점은요. 리듬이 적용된 노래를 기반으로 분위기 환기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학습에 적합한 체력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 목표가 되는 핵심 어휘를 노래 안에서 소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집중 듣기 훈련이 된다는 점이에요. 저희 이거 원래 처음에는 듣기 프랙티스로 고안을 했었거든요. 이 액티비티를. 자, 그런데 웜업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 자,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선택하시는 노래는 율동이 될 만한 빠르기와 길이를 가진 게 필요합니다. 너무 느리고 막 차분한 노래는 율동하기가 어색해요. 그쵸? 그리고 너무 긴 노래는 율동하다 지쳐요. 근데 막상 음악 앞부분만 선생님이 들으시고 아 요거 되겠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준비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조금 들으시고 아 되겠다 하고 이제 정해버리고 수업에서 그냥 틀어주면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사전에 노래를 다 들으면서 직접 율동을 한번 해보시고요. 율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사실 앉아서 그냥 팔을 피는 거, 앉아서 하는 거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지정을 했지만 유치부나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일어서서 진행할 수 있는 점프, 스핀 이런 거를 좀 저는 넣을 것 같아요. 학습자 연령이나 수업 조건 생각하셔서 지정해 주시고요. 세 번째 중요해요. 노래에는 가급적 가사가 이렇게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듣기 전에 가사를 볼 거잖아요, 미리.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리겠구나 예상하고 듣는 거는 매우 효과적인 듣기 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특정 단어를 들으면서 신체 움직임으로 반응까지 하는 거면 아무래도 가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난이도를 적절하게 맞추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송이랑 챈트를 활용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Dream English Kids 채널의 영상입니다. 춤추느라 난리 나셨어요. 클레어 조이 선생님 아드님께서 춤추느라 난리 나셨대요. 네. 굉장히 수업 가르치실 그 재미가 나는 그런 학습자이겠네요. 되게 부러워요. 네, 이런 거 반응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자, 이제는 영어 수업이 좀 두려운 학생들, 뭐 학습이라든지 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한 웜업 활동을 알아볼게요. 저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어떤 친구가 뭐 몇 번 일어나서 오늘 뭐 무슨 요일인지 말해볼까? 요런 이제 태스크가 뭐 What day is it today? 요거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루틴으로. 그러면 그 친구는 일어나자마자 진짜 한 5초 이내에 울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고 너무 자기는 일어서서 시선이 모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르치시다 보면 발견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조금 편안하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활동들의 특징은 개인이 부각되는 퍼포먼스보다는 집단에 좀 묻어갈 수 있는 활동으로 노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고요. 집단 안에서 리딩하는 역할도 이제 분위기 봐서 가볍게나마 부여하면서 성취감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단 안에서, 그룹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실력과 취향에 맞게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내가 할 법한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렵지 않은 주제와 소재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많이 보셨죠? 재작년에 진행했는데 재작년에 세미나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바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첫 번째 활동 tongue twister입니다. 자, 조건이 조금 바뀌었어요. 재작년 세미나보다. 한번 가볼게요. We're gonna play tongue twister game. So how many sentences do we have?
1, 2, 3, 4, 5, 6, 8, 7, 8. 8 sentences. Let's practice one by one from the top on the left. Let's go. Penny plays with purple puppies. 자, 요렇게 연습을 다 했다고 칠게요. Now, what you do is, in 5 seconds, pick any sentence you want and read as fast as you can. Easy. In 5 seconds, pick any sentence you want. Read as fast as you can. Ready? Here we go. Nick has a new notebook now. Okay, did you succeed? Now, we're going to try one more time, but this time, pick another sentence, different from the first one. Ready? Jenny likes jam, juice, and jelly beans. So, Jack, what did you choose? Ah, nice. You like to challenge yourself.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 5분 안 걸리죠. 자, 여기 등장한 tongue twister는 코스북 Common Everyone에서 가져왔어요. 매 단원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초등 대상으로 마련된 문장이지만 난이도 조정을 조금 하고 싶다 하시면 구글에서 tongue twister sentences라고 치시면 다양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 활동의 효과는요. 일단 학생들이 문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기 실력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첫 시도에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스스로 난이도 조절을 해서 성과를 이룰 수가 있고요. 첫 시도에 성공했을 경우 조금 더 도전적인 문장을 스스로 선택해서 challenge oneself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취를 하지 못했을 때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 이런 심리적인 효과 외에도 이 활동은 특히 스피킹 수업 앞두고 효과적인 입풀기가 됩니다. 영어가 어색한 학습자에게 영어 모드로 이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활동이고요. 자, 다음 활동은 one of a kind입니다. 전체 활동이나 그룹 활동 모두 가능하고요. 자, 한번 디렉션 가볼게요. We have 4 groups, 4 categories or 4 groups. What is it? Sport. This one, color. And this one, fruit, country. What sports do you know? Soccer, tennis, basketball. How about colors? White, blue, black, red. Okay, we're going to play a game. It's called One of a Kind. One person says a word about a group here. For example, this person can say black, and the rest of you say the matching group. So what's the matching group? Black matches color, right? So if the one person says black, the other says color, okay? Now it's your turn. You're gonna take turns giving a word. Ready? 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대표 학생이 키위 그러면 키위는 belongs to fruit. fruit 해야 돼요. 그쵸? 자, 이 친구는 못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다가 red라고 이제 take turns 해서 다른 친구가 색깔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예요? red니까 컬러죠. 컬러 했어요. 잘 맞춰서.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순발력 있게 하느라 너무 마음이 급해서 red라고 했을 때 그림을 딱 보고 빨간색인 거를 찾아가지고 모르고 fruit라고 했네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다 묻어갈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냥 틀렸구나 자기만 알고 그냥 다음번에 더 집중해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머리 조금 쓰면서 단어도 좀 떠올리면서 아는 단어도 활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살짝 난이도가 있는 활동이기는 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쉬운 걸로 지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 활동을 저는 언제 하냐면요. 물론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 하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reading, writing 수업 전에 많이 해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 category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배출되고 또 배출을 해야 하는 게 바로 reading과 writing이잖아요. 그런 학습에 매우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인지적으로 준비를 딱 시켜주는 그런 활동이에요. 자, to boost up students' confidence 세 번째 활동은 밸런스 게임입니다. 영어식 명칭으로는 would you rather이에요. 정말 그 개인의 취향 혹은 성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게임이죠. 이거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나한테 적용되는 답을 고르면 되니까. 그쵸? 진정한 자기 표현을 위한 시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활용해서 한 사람이 묻고 이제 뭐 나머지 사람들이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 활동으로 해도 진짜 재밌거든요. 전체 활동으로 하시면 모니터에 큰 그림을 띄워서 교사가 묻고 전체 학생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Okay,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with two options. You can choose this or that for yourself right away with no pause. So speed, okay? Ready? 자, 다 같이 해보실 거예요. 타입을 해주세요. Would you rather eat kimchi yogurt or chocolate ramen? Chocolate ramen. Would you rather live with no phone forever or no shower forever? No phone forever. Would you rather stay with heater in summer or cooler in winter? Cooler in winter. Would you rather time travel to 10 years into the past or 10 years into the future? 10 years into the future.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 학생들이 답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어로 항목을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재밌죠? 만약에 이제 쉽고 단순한 항목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글자 필요하지가 않아요. 애플, 레몬 이런 건 글자 필요하지 않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죠. 글자로. 그리고 이제 학생들끼리 그룹으로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진행할 경우에는 전체 활동이 아니라 그룹 애들끼리 할 때는 요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would you rather eat 요렇게 통일할 수 있도록 패턴을 통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절됩니다. 자, 이 활동이 자신감을 불어넣는 이유 자기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좀 진정성 있는 스스로를 위한 언어 사용을 하면서 스피킹 혹은 라이팅 수업을 앞두고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답을 랜덤으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정답을 내가 생각해서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고를 때도 질문하는 사람의 표현을 잘 듣거나 주어진 글자를 읽으면서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가 거의 없는 실패 확률 정말 2% 안 되는 부담 없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역시 이미 만들어진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채널명은 Scoop of Awesome이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플래시카드 혹은 뭐 이미지 파일 준비에 여력이 없으시면 이미지 다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플래시카드도 또 교과서 교재 딸림 교구로 있지만 다 이제 좀 필터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여력이 없다 하시면 요렇게 손쉽게 영상을 틀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점은 이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이라든지 속도가 이미 지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생을 멈춰서 학생들이 답변할 시간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Scoop of Awesome에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그 Would You Rather 컨텐츠가 업로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warm-up activities to build rapport입니다. rapport, 우호적인 관계죠.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그쵸? 이게 영어가 아니죠. 이거 프랑스어인가요? rapport, 이 영어인가요? 자, 저도 그
학과 때도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긴 한데 갑자기. 네. 자, 학습자 간 협업이 필요할 때 특히 스피킹 수업에서는 그 유초등의 경우 모놀로그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얼로그가 많죠. 이제 초등 고학년으로 가면 모놀로그 많이 할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이제 중등 가면 정말 그 중등 수행평가 자체가 모놀로그잖아요. 그쵸? 거의 협업이 유초등에서는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피킹에 있어서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 자, 요런 목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 좋고요. 혼자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활동보다는 동료와 함께 수행해야지 완성되는 태스크를 권장드려요. 인포메이션 갭 같은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벼운 경쟁 요소가 담긴다면 같은 팀 멤버들끼리 또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선 당근 마켓부터 가볼게요. 캐럿 마켓. 제가 이런 네이밍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네이밍이 게임의 정체성에 막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이들 입에 잘 붙으라고 그냥 애들 위해서 좀 잘 보이려고 네이밍 되게 좋아해요. 당근 마켓 많이 하시죠? 당근 마켓 이제 뭐 플리 마켓 같은 개념이지만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물물 교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친근한 이름으로 이제 지은 거예요. 규칙은 간단하지만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요런 쪽지를요. 학생 수만큼 만들어 주시고 각자 한 장씩 나눠 주시는 거예요. So everyone has one piece of paper, right? We all have one item and we need another item. So one person reads the sentences asking for an item. I have a kiwi. Do you have a watermelon? If any one of you have the item, read your sentence and ask for the item on your paper. I have a watermelon. Do you have a ball? We keep reading and asking until everyone reads their sentences.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요거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얘가 1번이에요. 얘가 I have a kiwi. Do you have a watermelon?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다음 순서 누구예요? 이 친구죠. I have a watermelon. Do you have a ball? 자,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있죠. I have a ball. Do you have a computer? 자, 그럼 잘 듣다가 잘 들으면서 자기 쪽지 보다가 I have a computer. Do you have a cat? I have a cat. Do you have a dictionary? I have a dictionary. Do you have a candy?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 돌아가요. 안 할 수 없어요. 다 해야 돼요. 근데 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쪽지의 글자를 그냥 읽으면 돼요. 물론 잘 들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친구들이 다 한 번씩 읽을 기회가 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기회가 있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말할 기회를 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버전. 아이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다. 좀 얘네들 좀 똘똘하네. 그러면 잘 듣고 생각을 조금 더 한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에요. 제가 시작해 볼 테니까 선생님 한번 해 보세요. 이 쪽지 보시면서 I have a kiwi. Do you have a pet? Who's the next one? Who's got a pet? Do you have any answer? I have a kiwi. Do you have just speaking. I have a cat. 그렇지. 네. I have a cat. Do you have a pen? Next one. I have a soccer ball. Do you have a book? 틀렸어. Do you have a pen? I have a red pen. Do you have a car? There you go.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I have a red pen. Do you have a car? 그 다음에 뭐죠? I have a truck. Do you have a wall? That's right. And next one is I have a soccer ball. Do you have a book? And I have a dictionary. Do you have a drink? 요런 식으로. 재밌겠죠? 이거 되게 재밌어요. 요거 사실은 제가 아껴둔 거예요. 선생님들 직접 모시고 오프라인에서 세미나 하면 요거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어렵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요렇게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요거 쪽지 준비하시는 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마음 잡고 하면 요 문장 이게 2 곱하기 뭐 한 10명이다 그러면 20개 문장 이렇게 이어서 하는데 진짜 10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한 번에 몰아서 마련해 두셨다가 많은 다양한 수업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들리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글자로 쓰여져 있는 건 아니고 카테고리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속한 아이템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활동이 이제 재밌는 이유는 반응성 활동이라는 거, 상대방의 말 잘 듣고 자기와 연관시켜서 대답하는 거예요. 잘 듣고 귀 기울여야지 활동이 좀 진행이 되겠죠? 자, 이제 대망의 저희 진행 도와주시는 분이랑 같이 해볼게요. 이건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면 좋지만 이제 아쉽게도 오프라인에서 뵐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같이 해볼 텐데 폰 범이라는 게임이에요. 제가 지금 뭐를 하길래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있을까요? 자, 요거 교구 준비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제 아이폰인데 뭐 선생님 폰으로 지금 알람 하실 수 있잖아요. 알람을 요렇게 해놓고 요거 많이 아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30초 정도 알람 해볼게요. 일단 한번 해보고 설명드릴게요. Okay, I've got a bomb. My favorite food is hamburgers. My favorite food is red. Your favorite food is red? My Okay. favorite color is red. My favorite animal is koalas. My favorite game is Tetris. My favorite singer is Ariana Grande. My favorite number is lucky 7. Okay, you ask me. Yeah, what is my? What is your favorite? What is my? What is my favorite number? Your favorite number is lucky 7. Yeah. There you go. The bomb didn't explode. I'm saved.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이게 띵띵 울리면 저희 확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아침마다 아세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이름이 이제 폰밤인 이유가 있겠죠. 이제 폰을 이용해서 이제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는 웜업 활동으로 되게 재미있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전 활동과는 달리 문장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요. 제가 웜업 액티비티인 만큼 난이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미리 패턴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my favorite blah blah is blah blah. The last word should be your answer. You can pick any category you want. So my favorite word is love. My favorite animal is cat. 이렇게 자기를 위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정된 패턴을 활용해서. So you have a bomb that's going to explode after 30 seconds. You make a sentence about yourself as you pass the bomb.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가 왜 중요하죠? 그쵸, 앨런 선생님 잘 듣기도 해야겠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말하고 그냥 끝나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30초가 다 될 때 bomb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bomb은 explode 아직 하기 직전에 이렇게 소리를 내요. 경고음을. 그 경고음이 울릴 때 자기가 선생님 사실 이때는 관전을 하면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손에 지금 밤 물리고 있네. 너 저 친구 그 favorite book 뭐였어?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his favorite book is? What's Jack's favorite animal is? 그러면 his favorite animal is tiger. 이렇게 대답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you will be saved. 그 암호를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밤이 안 터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발력도 필요하긴 하죠. 저는 30초로 했는데 뭐 아이들 수에 따라 요거 시간도 정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하시고 휴대폰 알람 맞춰서 이렇게 저는 이거 어떤 포켓이냐면 이런 포켓
이거 어떤 포켓이냐면 그 선글라스 들어가는 포켓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고 선글라스 들어가는 포켓이 뭐 이렇게 뭐 지퍼가 달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플래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휴대폰의 그 규격에 맞는 것으로 마련해 주시면 돼요. 그런 주머니 같은 거 마련하셔서 네, 나름 스릴 있어요. 네. 자, 요 활동의 의미는 자기소개하는 문장 만들기 하면서 자기 표현은 물론 친구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0초나 60초 안에 사실 생각보다 많은 문장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플레이를 보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죠. 이제 우리 팀원들이 이제 답변하는 거를 물론 잘 들어야지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하고 우승할 수 있으니까 listening practice로도 의미가 있고요. 네. 갤럭시 벨소리밖에 없어요?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네. 그 아이폰은 좀 그 유형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활동은 hot seat입니다. 요 게임도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charade의 거꾸로 버전, 말하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각 그룹에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교탁이나 모니터를 등지고 얘는 등지고 선 거예요. 얘는 그 그림이 안 보여요. 요 파란색, 초록색 에는 그림이랑 글자가 안 보여요. 자, 이렇게 등지고 서면 나머지 멤버들이 주어진 대상에 관련된 단어를 던져주면서 앞에 나온 친구가 그 대상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이 활동은 멤버들끼리 협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표자가 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연관 단어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답을 맞춰야 하는 멤버의 어떤 교감도 좀 필요하겠죠.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제 웜업 액티비티는 가급적 제가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난이도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맞춰야 하는 친구들에게 답이 포함된 그 목록을 주시거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굉장히 a list of words를 보고 있거나 목록을 주시거나 이 안에 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동물 종류 쫙 주고 이제 이 안에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주시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팁 드리자면 그 동료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은 그룹 간의 경쟁이 많아요. 약간 전후에 타 팀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싹 트는 어떤 전후회 같은 걸 느끼는 건데요. 경쟁 요소가 담긴 게임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타이머, 주사위, 제시어 요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장치들을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사이트를 지금 투어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사이트 이름은 eslkidsgames.com이에요. 자, eslkidsgames.com이에요. 네,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interactive tools, classroom timer, coin flip, dice, 그다음에 scoreboards, random generator, teaching quotes 굉장히 그 다양한 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방문해 보셔도 좋고요. 세미나 들으시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항상 그냥 바탕화면에 깔아두고 계시면 좋아요. 어떤 활동을 진행하시든지. 그 안에 이제 뭐 정말 다양한 버전의 타이머가 있고 다양한 버전의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 제너레이터는 아까 저희는 캐티고리 제너레이터 했잖아요. 알파벳 제너레이터, 넘버 제너레이터 이런 거 많이 있어서 애들 발표시킬 때 그렇게 진행해 주셔도 좋고 알파벳 제너레이터 이런 것도 나오면 되게 좋죠. 왜냐면 그 요걸로 시작하는 단어 쓰기 이런 거 진행하면 좋은 다양한 장치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 그 옆에 온라인 게임즈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남용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중독돼요. 요거 중독되면 웬만한 게임 PPT로 만드시거나 유튜브로 보여주셔도 아이들이 조금 시시해해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 온라인 게임 같은 거로 이제 수업 활동 활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주사위 같은 거, 공 같은 거, 뭐 타이머 같은 거, 뭐 굳이 뭐 해야 되나, 막 그거 교구 준비하는 거 조금 그렇다,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 요거 이용하세요. 사실은 교구도 좋지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실물 교재보다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다이스, 그 주사위들 보면서 또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장치 많이 활용하셔서 액티비티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 학습을 준비할 수 있는 웜업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초반에 말씀드린 유형 중에 마지막 거, 리드인 기능을 하는 활동인데요. 앞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교재에서 웜업 활동을 챙기고 있잖아요. 많은 교재에서 웜업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학습 영역, 주제, 핵심 언어 이런 걸 예고하면서 기대감 조성하면서 관련된 기존 지식 활성화하는 리드인 유형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 티처스 가이드에 그 리드인 웜업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해당 단원의 어떤 플래시카드라든지 워크시트 역시 이런 유형의 웜업 활동 아이디어를 얻고 진행하시기에 훌륭한 자료가 돼요. 요건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활동인데요. 이것도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우선 주제 관련 배경 지식 활성화를 위한 활동입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자료가 바로 영상이죠. 특히 이제 리딩 영역 교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거는 Read It 100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 경우 앞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웜업용 그 영상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냥 sit back and relax 하면서 영상만 보고 끝나도 좋지만 본격적인 학습에 좀 유의미한 영향을 주려면 질문 답변으로 확장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Read It 100 시리즈의 It's a Fire Drill이라는 단원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던지실 질문을 한번 적어주세요. 가장 thought provoking한 내용의 질문을 선정해서 제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재밌죠?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Hey kids, you guys hear the sound? 막 약간 굉장히 authentic한 랭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스피킹 가르치시면서 How are you doing? 뭐 What is he doing? 뭐 약간 굉장히 약간 AI 로봇 같은 약간 그런 조금 인위적인 그런 그 오디오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그거 따라하다 보면 실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노출되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텐틱해요. 실제로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표현과 억양과 어떤 단어의 쓰임이고요. 자, 질문들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자, 클레어 초이 선생님, when you hear a fire alarm, what should you do first?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저희의 미션은 이거였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영상에 관련된 어떤 질문을 던져주실 건지를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자, 그 다음에 앨런 선생님, where do you have to line up when you hear a fire alarm? Very good, very good. 자, 요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마음에 드는 이유는 아이들이 한 단어로 답변할 수 있으니까. 네, 문장을 막 만들어야 되는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잖아요. 뭐 어디라고 해요? 뭐 in the front of the classroom, 땡 이렇게 front of the classroom 뭐 이런 식으로 front라고 하든지 뭐 괜찮겠죠? 좋겠죠? 그다음에 강서연 선생님, What's the first thing to do when you hear a fire alarm? 좋아요. 뭐 해야 돼요? To line up.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Together.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질문 길이 조금만 짧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What should you do? What not to do? 뭐 이런 식으로 What you shouldn't do, what can't you do, what shouldn't you do 이렇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what should you do 그러면 이 친구는 애들이 각각 기여할 수 있잖아요. 질문 답변에. 나도 답할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Do you remember the color of the wardrobe? 뭐 이런 식으로 뭐 the firefighter re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 정말 그 잘 시청했는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질문해 주셔도 좋고 어쨌든 질문 자체를 조금 던져주시는 것이 그 영상의 어떤 그 효과가 날아가지 않는 영상이 조금 더 유의미한 자료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너무 훌륭한 질문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하신 것 같이 하시면 돼요. 이제 팁을 드리자면 그 영상 시청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영상 끝나고 질문이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해요. There will be some questions for you after you watch the video. You
answer correctly, you get points. 그러면 아이들 굉장히 집중해서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머릿속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학습과 연결되는 나름 유의미한 활동 자료로 만들어 주시라는 점. 자, 그리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개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개 안 해요. There will be some questions after the video. 이렇게 그냥 some question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질문 제가 미리 만들기 싫어서 그래요. 저도 어떤 질문 만들지 모르니까 그냥 질문할 거야라고 정도만 해요. 그러고서 영상 보면서 애들이랑 같이 저도 보면서 질문을 실시간으로 그냥 만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는 이제 Teacher's Guide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질문 나와 있다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요거 활용 좀 해주세요. 다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Write It 시리즈 같이 영상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가 웜업으로 등장하는 이런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이 Teacher's Guide에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요거를 그냥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물어보셔도 좋지만 그러면 답하는 애들하고 안 하는 애들 안 해요. 입 다물고 있는 애들은 안 해요. 답을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는데도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죠. 기회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발로 뻥 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퀘스천 빙고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짝끼리 혹은 뭐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3개의 질문은 할 수 있도록 3개의 질문과 답변은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합니다.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고요. 답변 들으면서 내가 이 질문 했어. 이 질문에 대한 답 들었어. 하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빙고판 1줄, 2줄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답을 제대로 못해도, 요거 이제 정답이 있는 질문인데, 답을 제대로 못해도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요. 왜냐면 질문을 하면서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내가 질문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답변을 할 때 내가 머릿속에 떠올린 그 답변과 일치하는지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작업이고요. Teacher's Guide에 있는 질문 플러스 선생님이 만드신 질문 몇 개를 추가해서 이렇게 빙고판 만드시면 특히 말하기 쓰기 전에 주제 관련한 그 배경 지식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 됩니다. 학습 준비용 두 번째 활동은 Find How Many예요. 자, 단원에 등장하는 핵심 어휘, 핵심 표현을 찾아보는 건데요. 아까 Read It 30에서는 사이트 워드에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치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Common Everyone 이고요. Common Everyone의 그 단원 핵심 표현이 like to거든요. like to, likes to 라는 핵심 표현인데 요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단원 내에 like to가 몇 번 등장하는지 찾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번이 아니라 찾고 난 후에 like가 포함된 문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Let's read the sentences out loud one by one 이렇게. 그러니까 뜻 해석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웜업 단계이기 때문에 뜻 해석까지는 굳이 안 할 거지만 문장을 눈으로 읽고 그러니까 글자와 소리로 확인하면서 핵심 언어에 대한 핵심 표현에 대한 스페시픽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됐을 때 해당 표현이 낯설지 않고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야 맞추면 포인트 준다.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맞추는 거예요. 몇 번인지를. 그렇지만 사실상 선생님의 목적은 뭐다? 요거를 읽도록 눈으로 확인하고 읽도록 만드는 것이다. 타겟 익스프레션을 먼저 노출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free association이에요. 자, 요거 제가 아껴뒀던 건데 제가 특히 이제 라이팅 가르칠 때 많이 하는 웜업이에요. 그동안 이제 세미나 진행하면서 제가 요거 왜 빠뜨렸나 스스로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 라이팅에서 중요한 게 뭐죠? 주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주어진 어휘를 최대한 활용해서 글 한 편을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유초등은 경험치도 낮은데 또 독서 경험까지 부족한 애들은 지어서라도 쓸 게 없어요. 지어서라도 쓸 아이디어가 없어요. 특히 이제 라이팅 초중급에서 중요한 거는요. 확산적 사고.
중고급에서는 논리적 사고예요. 논리적 사고. 제가 확산적 사고, 논리적 사고. 뭐 확산 수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논리가 딱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소를 훈련하는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요렇게 단어를 주시고요. 하나의 흐름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재량껏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재량껏이라고 해서 뭐 정말 뭐 아무 데서나 찾으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교재에 등장하는 단어를 활용해서 꼭 여기 단원일 필요 없어요. 그냥 write 배우고 있으면 write 그냥 앞장 넘겨보고 뒷장 넘겨보고 부록 보고 그러면서 그냥 아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money로 시작해서 laundry로 끝나는 흐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요거 첫 번째만 같이 풀어볼게요. 저희 이미 12시 지난 김에 첫 번째만 같이 풀어볼게요. 자, money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지 laundry로 끝날까?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부터 해볼게요. money, shopping, rain, splash, laundry 라고 쓰고 이제 나중에 설명해야 될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이 생겨서 쇼핑을 했는데 비가 왔네? 그래서 splash 물이 튀었어. 비가 튀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 산 옷을 laundry 세탁소에 가져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네. 요렇게 스토리 만드는 거예요. 물론 디스크립션은 한글로 하셔야 되죠. 저도 영어로 하라 그러면 약간 좋을 것 같은데 네. 한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어는 영어로 쓰고. 나름대로 다 말이 될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써야지 그 글쓰기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글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나 흐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플롯을 흐름을 생각하게 돼요. 이 흐름이라는 게 바로 문장 쓰기와 글쓰기의 차이점이고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활동에 참고한 사이트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더불어 제가 평소에 웜업 액티비티 아이디어 구할 때 많이 참고한 사이트 아까 보셨던 거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소개 전에 일단 아이디어 구하실 때 최대한 시간 아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창 액티비티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글이나 유튜브에 무조건 ESL 웜업, ESL 스피킹 게임 막 이렇게 브로드한 검색어를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지금만큼이나 자료들이 넘쳤는데 제가 찾은 것 중에 실제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게 10분의 1이 안 됐어요. 진짜 1시간 내내 드래깅 하면서 그 계속 영상 보고 해도 그중에 진짜 뭐 한 유의미한 거 한 2개, 3개 나왔나? 그러니까 다 좋은 자료지만 막상 실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수업 조건 다르거나 한국 정서에 안 맞는다거나 그런 게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웜업을 비롯해서 어떤 활동 아이디어를 구하시더라도 최대한 좀 니즈에 부합한 결과물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활동 목적, 유형, 자료, 수업 조건 요렇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그나마 버릴 것이 적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결과물이 너무 적다 그러면 검색어 하나씩 빼시면 다시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ESL은 항상 포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영어 수업이 이제 인터내셔널한 아이디어를 구하실 수 있는 거죠. 로컬리가 아니라 이제 아이디어 소스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도록 자, ESL, 웜업, 액션, 플래시카드, 그룹 요런 식으로 까지 스페시픽하게 입력하시면 그래도 선생님이 찾고 있는 활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너무 결과물이 안 나온다. 그럼 뭐 하나 빼시고요. 뭐 그룹을 빼시든지 뭐 액션을 빼시든지 또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자료, 활동 유형, 활동의 목적, 그다음에 활동 조건 이런 거죠. 활동 참여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보여드린 유튜브 채널은 Mr. Teach, Dream English Kids 그리고 다양한 활동 툴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도 제공하는 ESL Kids Games 사이트고요. 수업할 때 활용 아이디어 얻는데 도움 많이 받았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아이디어 얻는데 요건 액티비티를 진행할 때 도움 받았던 거. 액티비티 아이디어 얻는데 도움 받았던 그 채널은 Fun ESL Games, Mike's Home ESL, Guys with Games, Language School for Kids 요렇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시연을 직접 좀 해놨더라고요. 교실에서 정말 어떻게 그게 구현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았고요. 뭐 상업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근데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기는 해요. 네. 자, 오늘 세미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네이버 빌드앤그로 그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더 유익한 세미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